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시황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스탠스가 바뀐 부분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0년 11월 20일 이제 금요일날 제작한 영상이고요. TSE 677%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분산에 대한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큰 수익을 위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해보자. 자, 큰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이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포지션들을 취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제가 가진 스탠스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익 확장을 위해서 이제 분산을 시스템화하자. 자, 분산 투자를 하는데 분산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이익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이제 편안한 포지션이 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나는 바토님이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어요. TSE 677%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코멘트를 보면 TSE 677% 수익 복리 계좌에서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익을 주네요. 자, 감사합니다. 멘토님 화이팅, 이러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본 구간이 55,800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를 보셨고요. 원칙가요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원칙가요님은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본 다음에 인증해주신 부분은 아니고 복귀 차트도 이제 올려주셨어요. 이 이전에 어디서 이제 매수를 하셔서, 제가 이 종목은 TSE라는 종목은 만원 구간 때부터 추천을 했으니까 만원 구간 때부터 이제 한 5,000원까지 빠졌었죠.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한번 보셨고요. 이게 이제 100% 구간대가 한번 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 7, 8,000원 구간대 평단에 맞춰져 있었으면 16,000, 2만원 구간대에 매도 포지션을 본 거니까. 그리고 코로나 폭락 때 여기서 다시 담으셨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고 여기서 2분의 1 또 줄였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포지션이 이제 510% 수익 중, 자, 안 팔 거예요. 멘토님 감사드려요,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언제 파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11월 17일 날 올려주셨고요. 자, 매수가 8,000원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격은 이제 48,900원 17일 날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이틀 있다가 한 10%씩 두 번 올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55,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내 새끼는 금수저님이 또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역시 11월 17일날 나도 가지고 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540% 수익 중. 자, 7,630원 이제 평단 맞춰져 있고 49,000원에 이제 보유 포지션이 보이죠. 원칙가 여인님이 올린 수익 중 보고 저도 심심해서 올립니다. 자, 어마무시하네요. 복리의 힘. 7,000원대 주식이 5만원 가까이 가니까 수익이 굉장히 커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복리는 무조건 누려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이 수익을 자랑하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 그런 걸 하려고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수익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검증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의 확장이 굉장히 무한하다라는 거, 시간의 가치가 입혀지면 무한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리스크가 중간에 있습니다. 리스크는 뭐예요? 회사가 망할 때, 기업이 망하거나 분식회계, 그리고 기업이 망하거나 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 리스크, 인간이 이제 횡령을 한다라든가 분식회계를 한다라든가 망하는 거, 이거는 사실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산업의 변화를 못 따라갔거나, 사실 이것도 인간 리스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요런 걸 가지고 또 비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비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업을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도전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의 확장성이 무한하고 망하게 됐을 때는 손실이 제한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익의 확장성은 무한하고 수익의 확장은, 이건 이제 무한하죠.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고, 자, 망하는 경우,
자, 마이너스 100%로 수익이 한정되어 있어요, 손실이. 마이너스 100% 손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해서 50%가 망해도 자산을 예를 들어서 뭐 100으로 나눠놨는데 내가 100개의 기업을 갖고 있는데 50개의 기업이 망해도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100개의 기업을 갖고 있는데 50개의 기업이 망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진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가끔 이제 어떤 변수로 인해서 폭락이 오고 뭐하고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덤핑 구간이라서 폭락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폭락이라는 게 오면 이건 되돌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폭락이라는 거야 요 구간에 이제 막 마이너스 30% 돼 있니 마이너스 50% 돼 있니 이런 걸 가지고 심란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되돌리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계속 해봐야죠. 이게 폭락이 나온 다음 되돌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폭락이 난 다음 되돌리지를 못하면 한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든 말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폭락이 나왔다가 증시가 되돌리지 못한다. 그럼 한국이 망한다. 그러면 내가 뭐 일하고 있는데 일자리도 다 사라지는 거고 한국의 화폐 가치는 쓰레기가 되는 거고 전부 다 길거리에 앉아서 인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 베네수엘라처럼 살아야 된다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가정으로 주식 투자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이라는 거는 무조건 단기적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폭락은 더 살 수 있으면 땡큐인 거고 만약에 내가 포지션에 더 살 수 있는 포지션이 안 나오면 그냥 갖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왜 망할까 사람들은? 망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레버리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레버리지 때문에. 자, 부채를 쓰니까 망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50%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0%까지 간다 그래도 되돌려요. 무조건 다 되돌리고 무조건 수익을 줍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런데 부채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빠지면 깡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자, 투자 수익으로 레버리지를 갚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안 하면 주식 투자로 실패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수익을 뭐 500%가 300%가 100%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죠. 자, 보면 수익의 확장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 과거에 이제 회원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한 기업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100% 이상만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매도 사인도 내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편입을 해서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자, 올라갈 때 보면 대충 뭐 만원 밑에 구간에서 이제 7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대충 뭐 한 700% 이상 올라왔죠. 자, TSE라는 종목도 보면 5천원 구간대에서 6만원까지 갔으니까 이건 1000% 이상 갔어요. 자, SK 케미칼도 보면 19,000 얼마에서 26만원까지 갔으니까 한 1300% 갔어요. 자, 우리가 편입했던 시점을 다 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보면 2018년도였대요. 일본이란다. 미중 무역 분쟁 뭐 있은 다음에 10월달에 폭락이 왔습니다. 18년도 10월에 폭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5G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8월에 또 뭐 있었어요. 2019년 8월에 뭐 일본 수출 규제 온 다음에 코로나는 예상치 못한 그냥 덤핑 구간을 한 번 더 만들어준 거고 바닥은 거의 2019년 8월달에 잡혔다라고 보면 돼요. 코로나로 그 자리보다 더 빠졌던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왜곡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2020년 3월달에 자, 그 이후에 또 움직일 때 어때요? 자,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고요. 우리는 이제 이때 반도체 많이 사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확장해서 더 사고 있습니다. 더 사는 포지션들을 이제 막 취해가고 있어요. 왜? 밸류 매력이 이때보다도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2018년도 때보다. 그러면 올라온 가격을 보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업사이드 폭을 보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포지션인 거예요.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바이오는 왜 밸류 체크가 안 되니까. 자,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갖고 나간 이 종목들 말고도 500% 이상 이제 우리가 경험한 수익을 경험한 종목들이 서서 이제 막 세지도 못하는 구간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분산을 해놓으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수익들을
어떻게 챙겨갈 거냐. 예를 들어서 100%를 갖고 있으면 이 중간에 이 변동성이, 자, TS1이라는 종목도 10,000원에서 이게 뭐 12,000원인가 만원인가 하면서 이때 추천을 처음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거의 뭐 마이너스 40% 이상 빠졌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을 내가 100% 몰빵에 돼 있으면 내 자산이 1억 있으면은 6천만원 남는 거예요. 근데 그 6천만원이 나중에 6억이 됐죠. 그쵸? 몰빵에 들어가 있으면. 근데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냐 이거야. 못 견딘다고요. 주식을 100% 사고 있으면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비중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내 자산의 1%든 내 자산의 3%든 내 성향과 내 투자금이 나한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생각을 해서 내 그릇의 사이즈들을 계속 점검해 나가야 돼요. 그 사이즈를 어떻게 체크하냐면, 자, 일정금이라는 걸 맞추라고 회원분들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 종목당 똑같이 사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 매수할 때는 일정금에 맞춰서만 하라는 거예요. 일정한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은 털어먹으면 뭐 그냥 술 한잔 사먹었지 뭐. 할 수 있으면 일정금을 10만원을 맞추면 돼요. 야, 나는 술 한잔 먹으면 100만원씩은 먹어. 룸에 가서 난 100만원씩은 먹어. 아니면 뭐 바에 가서 100만원씩은 먹어. 그러면 일정금 100만원을 맞추면 돼요. 나는 좀 이제 뭐 고급 식당 가서, 아니면 부모님 용돈 드릴 때 돈 100만원씩 드려도 그렇게 막 심리적으로 타격이 크게 없어. 그럼 일정금 100만원을 맞춰도 되는 거예요.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 선이 어느 정도이냐를 맞추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가 아니에요. 5억을 갖고 있어도 일정금을 뭐 20만원, 50만원으로 맞춰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성향이 굉장히 심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은 많아도 뭐 10만원, 20만원을 벌벌 떠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일정금을 무조건 낮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이즈가 요만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억을 갖고 있는데도 뭐 한 300, 500 정도는 그냥 뭐 이거는 뭐 한 달이면 매우지 뭐. 내가 연봉이 1억 정도 되니까. 내 여윳돈 1억밖에 없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정금을 300, 500 맞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치가 쌓이면 계속 이제 저축을 해갖고 이제 자본 규모를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릇의 사이즈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딜 줄 알아야 되니까 변동성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정금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복리계좌 하는데, 복리에 대한 시스템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리계좌 시스템. 간단한 부분이에요. 자, 복리를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을 샀어요. 자, 이게 1을 샀는데, 처음에 1을 사서 이게 100%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팔면 어때요? 자, 한 개 갖고 있던 종목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샀던 종목이, 예를 들어 한 개를 갖고 있던 종목을 예를 들어 100% 수익권이 되면 일정금이 더블로 늘어나잖아요. 그걸 반으로 쪼개서 종목수를 하나 늘리면, 자, 1이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100% 간 거 쪼개갖고 또 샀어. 그 산 종목이 또 100%가 와요. 새로 산 종목이 100% 오면 또 2분의 1을 쪼개서 하나를 사면 이제 3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샀던 종목이 100% 수익 구간에 또 이제 여기서 수익이 더 나요. 자, 그래서 300% 수익이 옵니다. 그럼 또 여기서 2분의 1을 팔면 또 절반이 돼요. 그럼 이제 4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샀던 종목이 또 100%가 가. 아니면 첫 번째 샀던 종목이 600%가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확장이 되잖아요. 600% 가서 2분의 1을 줄이면 또 하나의 종목을 늘리면 처음에 100만원이 500만원 되고 10만원이 50만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했던 종목이 또 300% 가면 또 쪼개요. 그럼 이제 6. 여기에서 또 여섯 번째 샀던 종목이 또 100% 가면 또 2분의 1로 쪼개. 그럼 이게 7이 되는 거고, 여기에 또 100% 가면 또 쪼개. 그럼 8이 되는 거죠. 6이 또 이제 300%를 가. 그럼 이제 뭐 이게 9가 되고, 자, 9번째 샀던 종목이 또 100% 가면 10이 되고, 자, 이게 11이 되고,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확장이 되는 한 사이클을 이제 놓고 1, 뭐 2, 3, 4, 5, 6,
7, 8, 9, 10, 뭐 10개를 해서 이걸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요. 그럼 어때요? 이 규모가 1에서 10으로 커졌죠. 그거를 또 더하는 거야. 이거를 또 이제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이 큰 10이 어떻게 돼요? 또 2가 되는 거죠. 10이 2개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는 거예요. 또 이거를 늘리면 어때요? 20이 30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10개가 되면 이 초록색 동그라미가 10개 되면 어떻게 돼요? 자, 1이 100이 되는 거라고요. 1이 100이 되면 이 빨간색 네모 이렇게 큰 테두리가 점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2개가 모이고 3개가 모이고 4개가 모이고 이게 또 10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1이 1000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 1이 처음에 50개 종목일 수도 있고 20개 종목일 수도 있고 뭐 100개의 종목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무조건 20개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금이 있으면 20개 이상의 종목으로는 무조건 쪼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개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적어요. 50개 이상은 종목 수는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내 전체 자금의 2% 이상이 뭔가 잘못이 되면 문제가 생기면 견디질 못해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50개 종목 이상은 운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1이 1000이 되는데 이 50이 1000이 되면 어떻게 돼요? 5000이 되겠죠. 그쵸? 자, 종목수가 근데 1000개, 5000개 갖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서 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일정금이 10만원씩이었는데 이거를 처음에 50개 종목으로 시작을 해서 일정금이 10만원이었어. 일정금이 10만원, 잠깐만. 일정금이 10만원씩 해서 처음에 50개 종목을 운영을 하다가 이 50개가 300개가 되니까 이게 좀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일정금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데 요걸 팔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면 계좌가 이게 1번 계좌야. 일정금을 20만원으로 늘려야 되겠다. 자, 20만원짜리 2번 계좌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목 쪼개기를 하는 거고, 분산 투자는 이런 시스템이 진짜 제가 복리계좌 시스템이라고 회원분들한테 설정을 해드리고 만들어드리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뭐 아이디어를 더해서 더하고 빼고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면 되고, 관리에 효율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 계좌가 되면 처음에는 이제 종목 쪼개기가 이제 계좌 쪼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좌가 늘어나고 하면 어차피 자산 규모는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만 보유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이게 그거 해. 그럼 어때요? 자, 미국도 사고 중국도 사고 자, 유럽도 사고 내가 마음에 드는 국가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이제 국가 쪼개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종목 쪼개기. 자, 종목 쪼개기. 자, 복리계좌 시스템의 1번은 그거예요. 종목 쪼개기.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계좌 쪼개기. 자, 3번은 뭐예요? 국가 쪼개기. 국가까지 쪼개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전 세계가 망하기 전에는 내 자산은 망할 수가 없는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나눠서 생각을 하고 이제 확장성을 계속 부여를 하는 거죠. 근데 자산운용 시스템에 확장성을 계속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리잖아요. 1이 2가 되고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 4개가 되고 뭐 5개가 되고 10개가 되면 이게 복리라고요. 그럼 복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내 자산운용에 입힐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시스템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자, 일정금, 일정한 금액, 종목당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투자를 하자.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싸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돈이 몰리는 걸 방어하라 그랬죠, 제가.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수익을 확장시켜야 되니까. 왜 이걸 나눠서 팔까요? 100% 갔으면 여기에서 팔고 300% 갈 때 좀 줄이고 또 600% 갔을 때 줄이고 왜 이걸 나눠서 팔까? 한 번에 그냥 여기까지 갖고 가려고 하면 중간에 있는 변동성이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이 변동성이 견디는 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사람은 어때요? 적정 가치로 예를 들어 저는 회원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100% 이상의 상승 여력
이게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 추천을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종목을 조금 더 압축하고 싶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100%로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표 수익률을 100%로 보는 게 아니고 200%, 500%. 처음에 이제 분할 매도하는 포지션을 200%, 500%, 1000%로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쵸? 처음에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회원분들한테 100% 이상의 수익은 많이 경험을 이제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확장성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정립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기준 수익률 200%, 300%, 500%, 요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확장시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100% 이상, 뭐 상승률이 100% 정도 보여지는 기업은 이제 안 사는 거죠. 200%, 500% 이제 보여지는 기업들만 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종목은 더 압축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100% 이상 상승률이 있는 종목을 추리려고 그러면 뭐 수백 개, 수천 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글로벌리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뭐 1000%로 확장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종목이 굉장히 압축이 되겠죠. 뭐 500%로 확장하면 또 압축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종목 수를 늘려가면서 종목 쪼개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회원분들은.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뭐예요? 지금의 전략. 회원분들이 이제 종목 쪼개기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자산이 자 2배가 늘어나고 이제 5배가 늘어나고 10배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자산을 또 쪼개는 어떤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서 보급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인데 스스로 만들려면 이 간단한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는데 기준은 뭐예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자 100% 이상의 수익. 그래야 이제 간결하게 시스템이 정리가 되잖아요. 간결하게 시스템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간만 흘리게 되면 수익은 지속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도 하고 이제 뭐 업황 분석도 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고 하는 거지,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은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투자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몰빵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이라는 거는 그냥 담보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걸 처음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단기적으로 빨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수익을 많이 내는 대신에 리스크가 있으면 끝나버리면 그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1000% 수익의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0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게 이제 몰빵 개념이에요. 수익을 내면 예를 들어 10배 늘릴 수가 있는데 잘못되면 깡통이다. 이러면은 내 전 재산을 밀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1억을 갖고 있어도 뭐 100만원, 500만원 밖에 못한다고.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요. 1억 갖고 있으면 1억을 다 박아가지고 안전성을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상승을 하면 1000% 갈 수 있고 잘못되면 깡통이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전 재산 1억을 가지고 있다. 근데 1억을 여기다 배팅하는 건 미친놈이죠. 그럼 1억 중에 내가 얼마나 배팅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여기다가 이제 100만원? 500만원? 이게 분산이에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에 이렇게 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끌고 가면 되는 거라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1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야 그거 영원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1억을 다 때려박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있으면 그건 미친놈이고.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1억이 100만원, 일단 100만원만 넣어보자. 이렇게 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겠죠.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자, 이 100만원씩 넣어보자를 100개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분산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수익 지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속. 자, 망할 확률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안전성이 중요한 거야. 안전성이. 자, 안전성이 확보되고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려면 어때요? 자, 분산 투자를 하고 오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좀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제 과거 영상들 보면 이제 수익을 이렇게 계속 내갈 수 있다는 건 지금 계속 검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수익 인증, 수익 스토리 영상을 통해서 계속 지금 검증을 해드리고 있죠. 이게 다 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내주고 뭐하고 한 게. 우리가 기업을 사서 보유를 하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 요중에 상장 폐지되고 잘못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1, 2%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1, 2%의 리스크를 겁내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 합리적인가를 연구를 하면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시스템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당장 바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절대 몰빵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몰빵 투자를 하려고 막 이렇게 뭐 위험한 포지션들을 자꾸 취하고 단기 포지션을 취하고 뭐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100만원 밖에 없는데 100만원 갖고 10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갖고 불리고 해갖고. 그리고 전업 투자라 그러잖아요. 돈도 없는데 전업 투자인데 뭐 예를 들어 전업 투자 하려고 그러면 10억에서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주식으로 먹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활비를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버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이 없는데 전업 투자를 하겠대. 500만원 갖고 돈 1000만원 갖고. 그지 되겠다는 소리지. 안전성은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18년도부터 뭐 2020년도까지 이런 하락장을 전업 투자한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냐고. 절대 못 낸다는 거죠. 물론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락장이어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매에 특출난 사람들 0.1% 내가 0.1%의 인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냥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거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본업이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지금 자산이 얼마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본업이 있었고 이게 캐시카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축을 할당할 수 있는. 그리고 처음에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계속 저축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돈이 얼마일까요? 어떤 사람은 1000만원, 어떤 사람은 1억이 목돈이다. 한 5천만원 정도 있으면 이거 목돈이라고 쳐줄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목돈은 지금은 한 20억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1억 1000만원, 5천만원 갖고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한 20억 정도. 그럼 목돈을 만들 때까지는 본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억을 만들 때까지는. 20억을 만들 때까지 저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0억 이상 뭐 이렇게 쌓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지션 고민을 해도 되죠. 내가 뭐 일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의 합리적인 포지션이 뭘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합리적일까?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뭘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당장 뭐 목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투자를 시작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스템을 먼저 짜야 돼요. 자, 시스템을 강제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뇌동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선택만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는 열어두되 시스템 안에만 가둬서 운용을 가두는 거죠. 운용의 기준을 여러 가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뭐 가치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하고 이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내 운영을 가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뇌동매매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